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시고요. 자, 일단 오늘은 이제 뭐 대통령 이제 공수처에서 체포영장이 또 집행이 돼서 대통령이 또 이제 공수처에 또 가 있죠, 지금.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얘기만 간단하게 해드리고 상황 정리 좀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이슈 때문에 다른 종목들은 별로 올라간 게 없어요. 조선주라든지 조선기자재 관련주 좀 움직였고, 어제 미국에서 좀 반등이 나오니까 최근에 급락했었던 양자컴퓨터 관련주들이 오늘 일부 오른 거는 있는데 그게 다예요. 그래서 별로 얘기할 게 없어서 그쪽은 뭐 얘기를 넘어가도록 하고, 오늘 좀 특이한 거는 그 무능한 공수처가 대통령을 체포했다라는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 대통령 측에서는 체포가 아니라 자진 출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봐도 자진 출석 쪽이 맞는 거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체포해서 간 게 아니라 대통령 경호 차량 타고서 그냥 갔거든요. 그래서 네. 체포라고 하기에는 공색하죠, 그죠? 어쨌든 뭐 언론에서 체포라는 용어를 쓰니까 저도 오늘 여기에서는 그냥 체포라는 용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제 체포를 했대요. 근데 그러면은 이재명 관련주들이 오늘 아침부터 점상한가가 나오고, 설령 점상한가가 안 나왔더라도 이제 10시 이후에 뭐 결정이 난 거니까 오전 10시 이후에, 그러면 그때라도 급등을 했었어야 됐거나 아니면 급등을 하다가 실패한 뭐 끝난 그런 모습이라도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장대 음봉으로 끝났습니다. 심지어 거래가 터질 자리가 아닌데 거래까지 터지면서 음봉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왜 이렇지? 요거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설명하려고 이제 준비를 했고요. 궁금하시지 않겠어요?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이재명 관련주가 폭락을 했으면 우원식이라든가 김동연 관련주 같은 여당 관련주들도 폭락해야 되는데 걔네들은 또 오늘 또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원식 관련주 중에는 상한가 간 것도 있습니다.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자, 한번 보시죠. 네. 왜 저럴까?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자, 일단은 보시죠. 이게 여러분들 그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 경호처가 이제 강력하게 이제 저지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아침에 그 스탠스를 바꿔서 그냥 다 열어줬거든요. 들어오라고.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그죠? 이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어쨌든 지금 언론이라든지 일반 사람들이 예상한 거는 전혀 완전히 다르게 지금 진행이 됐거든요. 다 틀렸어요. 저도 어제 얘기해드렸던 게, 오늘 체포를 아예 못하러 가거나 뭐 체포하러 가도 오늘을 바로 이렇게 체포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걸,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저도 틀렸어요. 다 틀렸어. 그냥 문을 열어줬어요. 들어오라고. 경호처에서 저항이나 이런 게 없었죠, 그죠? 자, 그런 얘기들,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진행 상황들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오늘 코스피 지수는 아침에 좀 올랐어요. 잘 올라가다가 이제 마이너스 0.0이니까 그냥 보합에서 끝난 거고, 이거는 오늘 아시아 증시가 대부분 이렇게 끝났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뭐 특별하게 뭐 우리나라 영향을 받았다 이거보다는 그냥 뭐 우리나라 아시아 증시가 대체적으로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받은 걸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지수는 오늘 아침에 급등 출발했는데 끝날 때는 이제 하락 마감했죠. 이건 왜 그러냐면, 어제 그 HLB 있죠, HLB 관련주들이 시간에서 뭐 호재다 그래가지고 이제 대거 상한가에 갔어요. 그래서 HLB 그룹주들 상장되어 있는 게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코스닥에 또 큰 영향을 줄 수 있겠죠. HLB 자체가 시가총액이 크니까. 그 아침에다 급등 출발했었기 때문에 코스닥이 상승 출발하는데 큰 영향을 줬죠. 근데 그 종목들이 대부분 끝날 때 어떻게 끝났냐? 뭐 다 똑같진 않겠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보신다면 이렇습니다. 잠깐만 차트 보여드릴게요. HLB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재명 테마주 같아. 이재명 테마주 오늘 이런 식으로 끝났거든요. 물론 거의 상승 출발 세게 못했지만 어쨌든 플러스 5%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 5%로 끝납니다. 시가총액이 10조 원 정도 되는 겁니다. 9조 8천억 원이니까 종가 기준으로. 그러면 여기 이제 HLB 바이오스텝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끝났어요. 그래서 코스닥 지수도 그냥 이런 식으로 끝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향을 펴줬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른 종목들은 특별하게 올라온 거는 없어요. 그냥 뭐 잘 아시는 이제 조선주하고 해운주들이 이제 미국이 또 중국을 제재한다 이런 얘기가 있고, 또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이제 조선주 협력을 좀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삼성중공업 신고가 났고, 하나오션 6%잘 가죠. 현대미포,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 등등등 뭐 잘 가고 있는 거죠. 조선기자재 쪽에도 보시면은 뭐 케이프, 인하전공, 하나인진, 성강밴드, 태용, 기타 등등등등이 열심히 오르고 있다는 거, 그죠? 네, 트럼프 수혜주들이죠. 그렇게 참고하시면 돼요. 아, 그리고 뭐 이따 뒤에서 얘기할 기회가 될지 모르겠지만 트럼프가 우리나라 오늘 그 대통령 체포당한 것 때문에 한마디 했다던데요. 외신 보시면 나옵니다.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얘기 안 하던데 뭐 얘는 뭐 항상 얘기 안 하더라고. 외신에 보면 나와요. 트럼프 아저씨가 화가 많이 나셨다 그러던데. 내일 조선주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셔야 돼요. 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우리나라 대통령 체포된 거 언급하면서 화가 많이 났답니다. 네. 못 믿겠으면 확인해 보세요. 외신 기사 보시면 나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저기 언론사들은 보도 잘 안 하더라고. 자, 참고하시고 뭐 이게 다예요. 이게 다야. 이외에 올라간 테마주가 각자 알아서 올라간 건 좀 있는데 크게 폭락하지도 않았고 크게 오르지도 않았어요. 아침에 시작했을 때는 상승하는 코스피 코스닥 똑같이 상승하는 종목과 하락하는 종목이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새벽 4시부터 공수처 이 수사관들이 어디야? 여기 대통령 관저 앞에 와 있었다면서요. 새벽 4시부터. 응? 그 뒤에 경찰들 우르르 몰려들었고 그죠? 네. 근데 증시는 뭐 크게 급락하기는커녕 그냥 상승 출발했고, 종가 관리는 그냥 아까 아시아 국가들이랑 거의 똑같이 마감을 했기 때문에 큰 등락은 없었다. 그리고 오히려 환율이 점점 내려와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1450원대예요. 지금 좀 더 내려오면 좋겠죠? 요거는 우리나라 대통령 그 문제보다는 미국의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면 달러가 약세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그걸 중점적으로 이제 그 시기부터 환율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대선주 얘기로 넘어가죠. 다른 테마주 할 얘기가 없습니다. 네. 일단 오늘 있었던 일부터 정리를 해드리죠. 이게 요즘에 이렇게 보면은 대통령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거에 대한 예측이 거의 다 틀리는 것 같아요. 다. 그러니까 저번에 그 공수처장이란다. 경호처장이 경찰 조사에 이제 나중에 출석했죠. 안 할 줄 알았더니 거기 출석했고 사표를 던졌고 그걸 또 빠르게 수리를 해줬고 이러는 등등등. 일반인들이나 아니면 정치평론가들이나 또는 이제 언론 기자들이 예측하는 게 지금 거의 다 틀립니다. 다른 쪽으로 자꾸 가더라고요. 요번에도 뭐 강력하게 이제 그 저지를 할 걸로 경호처가, 그죠? 대통령을 이렇게 지킨다고 강력하게 저지하고, 그래서 대규모 유혈 사태가 이제 벌어질 가능성도 높다라고 다들 보고 있었고, 그거에 쫄은 공수처가 아예 못 갈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도 많았거든요. 근데 다 틀렸어. 제가 보기엔 다 틀린 것 같아. 그러니까 오히려 대통령이 오늘 어땠냐면 그냥 문 열어줬어요. 들어오라고. 아침에 이제 보시면은 뭐 1차, 2차, 3차 저지선까지 있었다는데 그냥 계속 그냥 열리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런 충돌도 없었답니다. 물리적 충돌이 없었고, 했다는 거는 뭐냐면 대통령이 그냥 열어주라고 했대요. 유혈 사태는 막아야 된다. 그리고 아침부터 그 지휘자들 다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그냥 그거 보고서 열어주라 그랬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근데 어쨌든 이제 그래서 한 10시 좀 넘어가니까 상황이 종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수처는 이제 신나가지고 우리가 체포했어요, 지금 호송 중이에요, 막 난리를 지었는데, 이게 호송 중입니까? 호송이라는 건 뭐냐면 범인을 자기네 차에 태워서 끌고 가는 거를 호송이라고 해요. 근데 이 차는 공수처 차량이 아니에요. 대통령 경호 차량이지. 그냥 이거는
뭐 여기 생각이 다 다르신 분들 계시겠지만 이건 자진 출석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근데 어쨌든 언론에서는 계속 체포라고 하니까 체포라는 단어를 쓰니까 그래요. 저도 그냥 체포라는 단어를 써줄게요. 네, 참고로 들으시면 돼요. 불편해하지 마시고.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쭉 돼 있는데 체포를 하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야 되고 청구를 만약에 안 하면 석방, 청구했는데 판사가 구속영장 발부를 안 하면 그냥 그것도 석방. 근데 만약에 이제 구속영장 발부를 하면 구속이거든요. 그래서 이렇습니다. 이거 언론에서도 웃겨. 수계라는 표현을 계속 쓰더니 이거 자꾸 이제 북한식 표현이라는 지적을 많이 하니까 이제 우두머리래. 모르겠어요. 응? 우두머리라는 말도 참 그런데. 그죠? 네. 자, 어쨌든 이제 공수처로 갔거든요. 지금 48시간이면 이제 17일이죠. 네, 이때까지 영장을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청구하지 않는다. 청구 안 하면 석방.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구속영장 발부하면 구속. 안 하면 기각되면 석방이에요. 그죠? 이렇게 갈 건데 잘 들으셔요. 이 내전이 그죠? 내전 이거는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본 게임인 거죠. 본 게임이라. 그러니까 그 체포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일단은 공수처로 갔거든요. 체포된 거죠. 스스로 들어가서 그렇지. 또 새로운 국면이라고. 그러면 이게 전쟁이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시작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새로운 국면에서 이제 전쟁이 또 시작된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근데 아침에 이제 저는 뭘 보고 있었냐면 당연히 이제 주식하는 사람이니까 이재명 테마주를 보고 있었죠. 자, 이제부터 재밌게 들으세요. 정치 얘기는 여기까지만 합시다. 길게 하면 방송 내용이 변질되니까. 아침에 한 8시 반쯤부터 어떤 기사가 나왔느냐. 주식시장 개장하기 30분 전이죠. 8시 반부터 잘못된 기사였는데 경호처장은 관뒀고 경호차장이 경찰한테 체포가 돼서 호송 중이다라는 기사가 막 나왔습니다. 근데 1시간 30분인가 40분 지나서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아니다. 아직 체포 못했다. 대통령도 체포 안 됐다. 근데 아침에 8시 반부터 주식시장 열릴 때까지 경호차장도 체포당했고 대통령도 지금 체포돼가지고 지금 호송차에 오르기 직전이다. 뭐 이제 그런 기사가 계속 나왔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냥 기자들이 막 쓴 거더라고. 그냥. 자, 어쨌든 그런 기사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자, 지금부터 현실적으로 들어보세요. 이재명 씨한테는 호재잖아요. 이재명 씨한테 호재면 이재명 관련주가 아침에 급등 출발해야 되잖아요. 1월 여기 2일날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할 거라는 기대감만으로도 상한가 갔었어요. 근데 오늘은 드디어 소원 성취했잖아. 체포했다며. 그럼 아침에 9시에 이게 급등을 했었어야 되는 급등 출발해야 되는데 점상도 부족할 판에 3% 상승 출발합니다.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3%. 일단 시초가부터 확인해 드릴게요. 에이텍 플러스 2%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윗꼬리도 없어. 사실 동신건설은 윗꼬리가 아예 없어요. 에이텍 모빌리티 마찬가지고 플러스 3%. 토탈 얘는 플러스 2%. 다 이래요. 수완 INT 플러스 6%. 그나마 좀 낫다 그죠? 그리고 뭐 이스타코 디젠스 마찬가지인데 여기도 보면 플러스 5%. 네. 종가 보세요. 디젠스 아이고야. 다 이래요. 그나마 카스 5%에서 시작해가지고 최대 15%까지 올랐으니까 급등을 엄청 해준 것 같죠? 분차트 1분봉으로 보겠습니다. 1분 봉차트. 네, 보면서 혀를 끌끌 찼어요. 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
1분. 1분이요, 1분. 아니, 무슨 상승 지속력이 1분도 안 돼. 예? 무슨 중국산 건전지도 아니고, 그죠? 네.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죠? 네. 이랬어요. 너무 초라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아침에 막 체포됐다, 뭐 다 끌려가고 있다, 뭐 끝났다 그러면 난리가 났거든요. 뭐 보수단체 그쪽 거기 시위하는데 거기는 뭐 울분을 토하고 있었고, 또 대통령 싫어하시고 이재명 씨 좋아하시는 분들은 환호하셨겠죠, 그죠? 네. 그렇잖아요. 근데 종목들은 왜 이러냐 이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재명 관련주 자꾸 경고했잖아요. 조심하시라고. 응? 이재명 씨를 경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재명 테마주 이거 이런 이상한 거 나온다고 지금. 어제도 그랬잖아요. 이런 게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이 아니다. 근데 오늘 호재가 나왔는데 안 가요. 급등을 안 해. 그럼 시장에서는 그러겠죠. 아, 체포를 해서 호재가 재료가 소멸돼서 그런 거 아니냐고. 죄송했는데 욕 좀 할게요. 개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어? 뭐 뉴스 나왔는데 안 가면 다 똑같은 소리 하던데 그거 개소리예요, 그거. 왠 줄 아세요? 말을 좀 이럴 때 세게 해야 돼. 이해 좀 해주세요. 그 개소리예요. 개뿔도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왜? 내가 아침부터 우리 회원들한테 뭘 보여줬냐면, 동신건설 뭘 보여줬냐? 계속 체결 강도를 보여줬어요. 체결 강도. 여기 오른쪽에 보시 호가창인데 오른쪽에 보면은 체결 강도라고 써져 있죠. 이게 뭐냐면 체결 강도가 100% 이상이 나오면 매수 주문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근데 100 이하면 매도 주문으로 체결된 게 훨씬 더 많다는 뜻이에요. 근데 체결 강도가 뭐 80이나 90 정도면 아, 오늘 주가 흐름이 좀 시세 주가가 좀 약하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50에서 60% 나오죠. 투매가 엄청 세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투매가. 잘 들으세요. 투매가 엄청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 이하로는 잘 안 떨어져요. 이 정도면은 하여튼 뭐 투매 무지하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침부터 동신건설, 아까 에이텍 뭐 이런 애들 있죠. 디젠스 저런 것들 체감도가 거의 다 이랬어요. 하루 왼종일. 동신건설 60%로 끝났죠. 에이텍은 잠깐만요. 여기 보세요. 60이죠. 응? 에이텍 모빌리티 43%. 50% 잘 안 깨진다니까요. 토탈 소프트 51%. 수완 INT 61, 카스 64, CS 53, 뭐 이래요. 일성이 69, 그나마 좀 낫다. 프리엠스 40%. 근데 69%가 좋은 건 아니에요. 그나마 다른 급에서 좀 낫다 이거지. 이스타코 51, 디젠스 53, 형제 INC 66. 투매 엄청난 겁니다 오늘. 그리고 동신건설 기준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항상 제가 이걸 먼저 얘기하죠. 왜? 처음에 점으로 날렸거든. 얘가 대장이었으니까. 거래량이 여기에 비하면 아직 별로 안 나와서, 자, 잘 보세요. 이거 물리게 한 사람들이 오늘도 어떤 헛소리를 하면서 이제 정신승리를 하냐면, 걱정하지 마세요. 동신건설이 18% 급락했는데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은 48시간 안에 구속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예,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는 거. 판사들 뭐 요즘에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뭐 법이고 뭐고 다 어기는데 뭐. 네.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뭐 구속될 수 있으니까 믿고 홀딩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보세요. 밑에 거래가 별로 안 나왔어요 라고 얘기 많이 했을 거예요. 오늘. 여기에 비하면 거래가 이거밖에 안 돼요. 웃기지 말라고 그러세요. 이거 대량 거래예요. 왜? 아침에 급등을 하나도 안 했죠. 근데 아침부터 계속 뭐 나왔다고요? 투매 나왔다니까? 개인들이 아침부터 투매를 이거 잘 안 해요. 왜? 아니, 대통령이 눈앞에서 지금 공수처로 들어갔는데, 언론에서 이제 체포됐다라고 그러더니 진짜로 체포됐는데, 이재명 씨한테는 그렇게 좋은 일인데, 살 길이 열린 것 같은데, 왜?
여기는 못 가된 거야. 투매는 무지하게 나오더니 거래는 또 엄청 터졌네. 거래 엄청 터진 겁니다 이거. 응? 오늘 거래량의 한 3분의 1 정도 나왔으면 내가 이해를 해요. 응? 거래가 별로 없으니까 반등 나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 저도 얘기할 텐데 거래 엄청난 겁니다. 속지 마세요. 응? 속지 마시라. 꼭 여기랑 비교할 거라. 거래 별로 안 되는 거라고. 네. 거래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다른 것들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론이 뭐냐면 중간 결론 한번 내드릴게요. 뉴스를 보고 그죠? 현재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면은 이재명 씨가 이긴 거거든요. 대통령은 어쨌든 공수처에서 지금 거기 갇혀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재명 씨가 이긴 거잖아 언뜻 봐서. 근데 주식시장에서 이 사람이 이긴 게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누가 뭐 옳다 아니다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또 오해하지 마시고, 또 요 시간쯤 되면은 또 이제 또 술 들으신 분들이 또 이제 제 영상을 보면서 또 뭐라 또 헛소리 할 거라 또 댓글에다가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네. 차트만 보고 읽어드리는 거예요. 언론 기사랑 비교해드리는 거라. 이거 뭐냐 이거라 이거. 이재명 씨한테는 그러니까 언론을 뉴스를 보면은 이재명 씨가 이겼는데 주가로 저 주식으로 보면은 이재명 씨가 진 걸로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아이 너무 또 그렇게 또 너무 멀리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럴 수 있는데, 제가 장 후반에 이걸 보면서 배꼽을 잡고 넘어갔습니다. PM풍년 제가 그랬거든요. 회원들한테 얘네들 음봉이 너무 세게 떨어진다. 이거는 정상이 아니다. 응? 너무 심하지 않느냐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러면 김동연 관련주는 오르고 있지 않을까요? 그랬어요. 웃으면서. 근데 딱 보니까 진짜로 오르고 있더라고. PM풍년이 갑자기 2시 반 이후부터 막 오르더라고. 그러더니 끝날 때도 10% 상승으로 끝났거든요. 그 SG 글로벌도 덩달아서 막 오르더라고요. 얘는 어제도 많이 올랐었죠? 올라가. 얘네들이 올라가다가 약간 주춤할 때쯤에 제가 그래서 또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럼 우원식도 가겠네? 그랬어요. 우원식도 가겠네? 웬걸?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이 상한가를 가더라고. 그때부터. 잘 보세요. 거의 3시 다 돼가지고 돈이 이쪽으로 막 들어오더니 그죠? 무슨 어미오리 그 다음에 새끼오리 따라가듯이 돈이 쫙 들어오더니 상한가를 가더라고. 이거 보고서 배꼽 잡고 넘어갔습니다. 뭐야 이거? 그래서 너무 재밌는 거죠 이런 게. 반등 그렇게 안 나오더니 오늘 상한가에 가더라고. 그러니까 뱅크웨어 글로벌도 이게 우원식 관련주죠. 22%, 효성 OMB도 12%, 그리고 한국정밀기계도 10%. 이게 우원식 관련주입니다. 이거는 뭘 얘기하자는 거예요? 이건 제 생각이 아니에요. 대통령을 공수처에서 체포했다고 하는데 그럼 이재명 씨한테 날개를 달아줘야 되는 건데 이재명 씨한테 지금 뭐가 불리하게 돌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주가만 봤을 때 우원식 관련주하고 그 김동연 관련주는 여러분들 사실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뭐 붙잡혀가고 구속당하고 탄핵당하면 뭐해? 이재명 씨가 건재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맞잖아요. 냉정하게 맞잖아요. 응? 정치인들의 그 가장 큰 그 격언이 있잖아. 남의 불행은 나의 행운이다. 이렇게. 그 이재명 씨가 뭐가 잘못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주식시장을 보면. 응? 근데 실제로 대통령이 저기 그 공수처 가기 전에 영상 찍은 거 2분짜리 하나 올라와 있잖아요. 뉴스에도 많이 나오던데. 저는 그거 보면서 대통령이 뭔 얘기 했는지는 전 잘 몰라요. 왜냐면 얼굴만 봤거든. 얼굴 상태. 저 같으면은 난 못 견딜 것 같아. 저는 제가 그런 상황에 몰리면 저는 정신적으로 이미 저는 견뎠을까 싶어요. 네. 근데 얼굴 보니까 얼굴이 편안해 보이던데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얼굴 보니까 얼굴이 상대적으로 편안해 보이더라고.
근데 이제 대통령 공수처로 체포돼서 이제 간다라고 했는데 그때 이재명 씨 얼굴을 봤거든요. TV 나왔을 거 아니야, 그죠? 네. 얼굴이 난 안 좋아 보이던데 상대적으로요. 네. 그러고 이제 이 주식을 보니까 주가들이 자꾸 못 가더라고. 나중에 고원식이랑 누구 거? 김동연께 가더라. 그러니까 뉴스만 결론, 오늘의 결론. 뉴스만 봐서는 이재명 씨가 이긴 것처럼 보이는데 주식시장에서 보면은 이재명 씨가 난처한 상황에 빠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동의하시든 안 하시든 그냥 읽어드린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저기 미국에 트럼프 아저씨 화 많이 났대요. 외신기사 확인해 보세요. 화가 왜 났는지 모르지 뭐. 이 얘기는 정치적으로 이제 들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알아서 찾아보세요. 알아서. 화 많이 났다 그러더라고. 네.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이재명 관련주는 안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무슨 CIA도 아니고 제가 무슨 저희 집안에 무슨 FBI 국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네. 저희 집안에 국정원이 없어요. 그래서 뭐 모르겠어 난. 네. 고급 정보는 잘 모르겠는데 한가 제가 주식을 하면서 아는 거 하나는 뭐냐면 돈은 거짓말을 잘 안 해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려고 거짓말도 하고 그죠? 사기도 치고 그러죠. 근데 돈은 거짓말 안 하거든. 공감하시죠? 돈은 거짓말 안 해. 왜? 얘는 생명이 없거든. 얘는 거짓말 안 해요. 그래서 돈이 몰리는 쪽을 돈이 빠지는 쪽이나 몰리는 쪽을 보면 그게 거의 진실이더라고. 큰 흐름을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돈이랑 정치하고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죠? 네. 그래서 아까 쭉 읽어드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은 썩어 문드러졌어요. 보수 언론이 제일 썩어 문드러졌고 다 똑같아요. 근데 보수 언론들이 제일 썩어 문드러졌더라고. 네. 그러니까 언론에서 하는 얘기 믿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외신 뉴스를 잘 보시는 게 좋은데 외신도 좌경향 아니면 지나치게 이제 우경향으로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거의 작용된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미국 신문도 참고하시면 되는데 미국에 작용화되어 있는 신문은 요번에 읽으셔도 됩니다. 대표적인 게 CNN인데 그냥 보셔도 됩니다. 왠 줄 아세요? 왜 그럴까? 미국 대통령 선거 때는 CNN이랑 뭐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지 읽으면은 해리스가 대통령 되는 줄 알고 돈을 많이 잃으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관련된 거는 보셔도 돼. 왜? 미국 언론은 우리나라 언론과 다르게 저 해외 얘기니까 공평하게 얘기를 해요. 네. 우리나라가 이상한 거라니까. 네. 그쪽의 거는 보셔도 별 상관이 없어요. 뭐 약간 영향이 있겠지. 네. 우리나라처럼 그렇게는 안 해. 네. 그리고 이제 그 미국 쪽에 이제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요번 일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제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알고 싶으시면 요거 들으시면 돼요.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네, 미국의 소리라는 얘기인데 그 미국 국무부에서 지금은 이제 국무부 산하기관이긴 한데 그러니까 미국에서 미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관영 매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여기 직원들이 미국 국무부 소속 공무원이나 다름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여기 기자들이나 앵커들.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거든요. 매일매일. 우리나라 비상계엄령 이후로. 원래 여기는 평상시에는 맨날 북한 얘기만 해요. VOA가 이게 각 나라마다 지국이 다 있거든. 그러니까 그 나라에 이제 관련된 미국의 입장 이런 걸 얘기를 많이 한다고요. 근데 평상시에는 한국에 있는 VOA는 북한 얘기 위주로 해요. 근데 언젠가부터 우리나라 정치권 얘기 많이 합니다. 이재명 씨 사진 올라온 적도 있었고. 네.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들 이걸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오늘은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나라가 참 많이 혼란스럽죠. 근데 이게 이 내전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시작이라고. 왜냐하면 저 등신 같은 무능한 공수처가 저 사람들 오늘 하는 걸 보면서 어떤 게 생각이 났냐면 지네들은 이제 대통령을 잡아왔으니까 잘했다고 막 자랑을 하고 막 기자들 불러다 놓고 막 브리핑하고 막 난리를 지기던데
브라질의 아마존 있잖아요. 아마존에 옛날에 그 어떤 그 아마존에서 그 선교사분들이 되게 오랫동안 계시잖아요. 뭐 10년, 20년 이상씩. 근데 거기서 오랫동안 지냈던 선교사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 제가 그 물고기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존에 그런 물고기가 있대요. 입이 엄청 큰 물고기가 있대. 그러면 입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사는 베스보다 더 큰가 봐요. 네. 지 몸통보다 하여튼 입이 더 크다고 할 정도니까. 네. 입이 엄청 큰 물고기가 있는데 가끔 하다 보면 걔네들이 죽어있는 애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죽지? 봤더니 지 몸통보다 지 입보다 항상 더 큰 물고기를 삼키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너무 큰 게 딱 입에 걸렸어. 그럼 뱉어야 되는데 끝까지 삼키겠다고 애쓰다가 그냥 그 상태로 죽는 거예요. 먹지도 못하고. 그게 입에 껴가지고. 난 공수처가 오늘 저짓을 한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이 죄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능력도 안 되는데 자기 능력보다 더 엄청나게 큰 상대를 지금 물고 왔거든요. 물론 이제 본인 뜻들은 뭐 하여튼 뭐 정치적인 뭐 그런 게 있겠지, 그죠? 네. 과연 삼키고 소화시킬 수 있을까요? 전쟁의 시작인데, 그죠? 네. 제가 이제 이런 일을 겪으면 보통 사람들 전문가들 멘탈 나가요. 이런 일 겪으면. 근데 저는 웃고 있잖아요. 왜? 저는 생각이 단순하거든요. 왜 단순하냐고요? 간단해요. 생각을 정리를 했으니까. 중간중간에 이제 이런 예상과 다른 일들이 생기고 하니까 복잡할 뿐이지 결론은 간단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나라 지금 여당과 야당이랑 야당이랑 대통령이랑 싸우는 거죠. 내전이니까. 근데 여기에 해외 세력들이 결부돼 있지 않을까요? 결부돼 있거나 나중에 영향을 주거나 이미 영향을 주고 있거나 나중에 영향을 또 줄 수 있겠죠. 대표적인 게 미국이랑 중국 아니겠어요? 다들 아시는 거잖아, 그죠? 네. 중국이랑 미국이 이미 개입돼 있을 수도 있고 나중에 개입할 수도 있겠죠. 간단합니다, 저는 생각이. 네. 중국이 미국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죠? 그런데 단서는 있죠. 중국이 또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겠지. 네. 그래서 시끄럽긴 하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생각을 이럴 때는 단순하게 하시면 돼요. 단순하게. 어렵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잘 될 거라고 믿는다. 누가 이길지는 몰라요. 누가 누구 편을 들어줄지 이렇게 잘 될지 잘 모르죠. 근데 그런 과정을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 그때마다 다 분별하기도 힘들어요. 제한된 정보가 정보밖에 없기 때문에. 그나마도 우리나라 언론은 썩어가지고 그런 정보도 제대로 제공을 안 해줘요. 네. 스스로 살아남아야 되는데 어쨌든 중국이 미국을 이긴다는 거는 저는 생각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냥 그 세부 과정까지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고 가면 돼요. 아니야, 중국이 이길 것 같아. 그러면 그쪽으로 가시면 돼요. 저는 미국이 이길 것 같아요. 그쪽으로 가시면 돼요. 또 이런 분도 있겠죠. 누가 이기든지 저는 돈 벌어야 돼요. 네, 가시면 돼요. 그분들이 가장 현실적인 거야. 그지? 네. 맞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이재명 관련주들 폭락하고 이제 우원식 관련주들 같은 게 올라가서 왜 저렇게 끝났을까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아주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움들이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정치 문제 때문에 서로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마시라. 서로 싸우지 말고 돈 보세요. 아셨죠? 이게 싸우는 거 보니까 정말 심각하죠, 그죠? 네. 요번에 이거 마무리 정말 잘 돼야 돼요. 누가 죽든 누가 살든 끝을 봐야 돼, 이거는. 그죠? 이거 어정쩡하게 봉합되죠? 그러면 죽을 때까지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될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매듭을 져야 돼요, 이거는. 그리고 저는 또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 저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 이런 믿음은 있어요. 큰 시련과 고통을 겪은 뒤에는 반드시 큰 보상이 온다는 거. 저도 한때는 몸무게가 많이 나갔던 사람이에요. 왜?
아니 운동을 왜 하냐 이거지. 힘들게. 어? 아니 힘들어 죽겠는데 운동을 왜 하냐고 막 이랬던 사람이에요. 응? 어리석었죠, 그죠? 근데 이제 건강에 이제 문제가 오고 나서야 운동의 소중함을 알았죠. 운동을 했더니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아, 내가 정말 어리석었구나. 운동을 딱 하고 나서 그 느껴지는 그 기쁨, 만족, 뭐 이런 거 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 성취감도 그렇고 몸이 건강해져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운동 끝나고 나서의 그 기분이 정말 좋더라고요. 요즘에는 운동을 안 하면 너무 힘들어요, 오히려. 거기서 많이 배웠죠. 등산도 열심히 다녀봤고. 네? 운동을 정말 싫어했는데 산을 다니고 나서 알았어요. 제 맥박을 딱 재보고 나서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산악인의 심장이라고. 근데 이걸 언제 깨달았어요? 건강을 잃을 뻔하고 나서야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죽도록 고생하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이게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었구나. 이게 소중한 거구나. 그렇죠? 네. 이번에 이제 이런 큰 국가적 혼란을 겪고 나면 저는 반드시 좋은 세상이 또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랑 생각이 같다면 믿고 따라오시면 돼요. 아셨죠? 오늘 밤에 너무 늦게 주무시지 말고요. 일찍 주무세요. 왜? 내일은 또 열심히 또 살아야 되니까. 그쵸? 네. 오늘까지의 일은 잊으세요. 아우, 또 누가 맞췄네, 틀렸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네, 이걸로 오늘 충분히 고생하셨으니까. 또 내일로 넘어가자고요. 네. 저희 방도 오늘은 아예 매수 매도 사인 아예 안 냈어요. 왜? 하루 종일 이쪽에 신경 써야 되니까. 근데 내일은 또 현실로 들어가서 또 열심히 사고팔고 하겠죠. 그쵸? 네. 여러분들도 잘 되실 겁니다. 네. 자, 아무튼 이제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제 뒤에 김 실장님이 오늘 방송 준비하고 계신데, 저는 오늘 이거 이제 설명드린다고 종목들 다른 것들은 설명을 거의 못 드렸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김 실장님이 그거 하신대요. 그 미국발 재료 예고 상승한 테마주도 쭉 이제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들어가셔가지고 도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거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양자 컴퓨터라든지 뭐 기타 등등등 양자 아무거나 뭐 관련주도 급등했기 때문에 저는 오늘 그 부분을 얘기를 못 해드렸으니까 부족한 거는 이쪽 가서 좀 채우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수고들 많으셨고요. 일찍 주무세요. 내일 뵙겠습니다.